내가 이제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9.5 대 0.5 정도로 여자 시술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매출적으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게 되는 어떤 비결 같은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미용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고객을 타겟팅 할 건지, 어떤 머리를 타겟팅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부류의 고객님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여성 비율을 거의 100%로 끌어올려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액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나 여자 머리 많이 하고 싶어. 네.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어떤 걸 하셨기 때문에 많아졌나요, 실제로? 내가 고객 입장이 돼보는 거죠. 내가 여자고 어떤 머리인데 어느 선생님한테 머리를 할까? 그 반대 입장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블로그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를 상위 노출이라고 그러죠. 상위 노출 블로그를 계속 매달 단발 스타일로 계속 올렸어요. 저는 단발머리를 계속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맘카페라든지 다른 데까지 다 소문도 많이 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정말 단발머리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마케팅. 전략적으로 컨셉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마케팅 컨셉. 네. 이거를 지금에 와서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어떤 걸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블로그였잖아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하라고 한다면 뭐 하나를 잘한다고 하면은 고객들이 더 많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고객을 끌어모을 건지 생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시그니처가 가장 중요하네요. 네, 사실 그때 제가 블로그를 했을 때도 다른 디자이너들도 다 했었어요. 다 했었는데 몇 달 하신 분도 있고 몇 주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업체에다가 나의 사진을 맡겨가지고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라서 가격도 어느 정도 들었던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아깝다고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계속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투자가 필요하네요. 네, 필요한데 확실히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먹혔지만 지금은 굳이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객이 이제 마케팅을 보고 왔어요. 네. 현장에서 뭔가 고객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는 없었나요? 사실 내 단발은 정말 다르다. 이거는 고객님한테 느끼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얼굴형과 두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더 많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고객님 얼굴형과 두상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질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거를 말을 했을 때 고객님의 신뢰도가 더 상승이 되면서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고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얼굴형을 제가 어떻게 해서 예쁘게 바꿔드릴 거다 라고 했을 때 고객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여쭤봐도 돼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얼굴형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동양인들은 다 광대 라인이 있고 얼굴 작아 보이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단발머리 할 때는 항상 사이드병을 먼저 만들어줘요. 약간이라도 만들었을 때 쉐입 자체가 넘어가면서 얼굴 한번 감싸주기 때문에 훨씬 더 작아 보이는 얼굴형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죠. 똑같은 단발이라도 더 작아 보이는 단발, 고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삼각김밥,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없애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어떤 모발을 만나도 정말 예쁜 단발을 만들려면 기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겠죠. 꾸준히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가격보다 고객님들한테 만족을 시키려면은 디자인적으로 고객님한테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그냥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가 아니라 왜 이 스타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스타일을 했을 때 어떻게 고객님이 손질이 될 건지, 이렇게 스타일을 유지했을 때 몇 개월 뒤에 또 어떤 스타일이 될 건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확실히 뭐가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거는 목표죠. 목표. 네. 목표가 저는 되게 단순했어요. 저는 이제 문정점에 왔을 때 일단 차 사자, 차부터 사자. 그리고 커피팅을 간다든지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은 커피팅을 가기 위해서 이달 매출을 얼마를 해야 되고, 쪼갰을 때 하루 매출은 얼마를 해야 되고, 그거를 못했으면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차 사셨어요? 차는 지금 산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네. 객단가가 낮아서 고민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걸 좀 필요로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공부, 트렌드 공부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야가 트여지면서 고객님한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상담.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해주고 그거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고객님한테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처방해준다는 느낌으로 오늘 고객님 이 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을 하셔야 돼요. 시술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손질이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 어필을 꼭 해야죠. 아, 거기까지? 네. 그러면 고객님들도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미용실에 머리하러 오셨기 때문에. 네. 이게 참 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고객이 세일즈를 한다고 느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반복이 되면은 오히려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는 네. 생각으로 디자이너들이 잘 못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세일즈라고 느끼는 거랑 처방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랑 가장 다른 게 뭘까요? 제가 고객님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선생님이 많이 없었다고. 아, 오히려? 네, 그렇게도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정말 그냥 고객님한테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세일즈가 아니라 처방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가장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디자인 상담인 거네요. 얘기는 디자인 상담만 거의 하고 사적인 얘기는 진짜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뭐 더글로리 이런 얘기도 안 하네요. 네, 거의 안 하고 고객님들이 제가 말을 정말 많이 안 하는 걸로 아실 거예요. 네. 신비주의.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말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네. 차별화된 부분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님이 이제 재방문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항상 체크하는 게 시술했던 부분 중에 불편했던 게 없었는지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체크를 안 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도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만족했으니까 오셨겠지,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더 신경 써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 더 어필하면서 다음에 이 부분 신경 써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또 고객님들한테 좀 더 신뢰감이 더 쌓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객님들 한 분 한 분 로트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커트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그런 거를 다 적어 놓거든요. 병원 차트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고객님한테 시술했던 기록이 다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다음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해드리겠다 하면은 고객님들이 되게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 주위에서 꼭 예쁘다는 소리 듣게 해드릴게요, 이거를 고객님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 멘트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마법 같은 멘트네요.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네. 매출 성장 고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문정역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커트만 하고 나가시는 분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하나하나 부분 시술을 다 제안하고 고객님한테 프리미엄 회원권 다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런 부분에 성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전체 시술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 하나라도 고객님한테 제안을 해야 되고, 그게 계속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커트하다 보면은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계속 저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힘드세요? 아니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시그니처를 설정을 해서 컨셉을 잡잖아요. 네. 근데 나는 잘하는 거 없는데? 음,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는 거가 없으면은 하나 만드셔야죠. 내가? 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신입 디자이너,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은 몰라요. 내가 신입 디자이너인지 인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고객님 앞에서는 프로페셔널하게 당당한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이런 스타일을 정말 예쁘게 해드릴 거다.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먼저 내가 하고 싶은 시그니처 디자인을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보통의 디자이너들이 네. 놓치고 있는 어떤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고객이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고객님은 계속 흥미를 줘야 돼요. 네, 저는 새어나는 고객들을 보면서 느꼈죠. 제가 내가 왜 새어나갈까? 디자인의 변경을 많이 해줘야죠. 내가 단발 고객님을 포인트적인 부분으로 뭐 컬러를 해준다든지 레이어드도 해준다든지 계속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시켜줘야지 고객님들이 흥미가 있어지는데 한 가지 스타일만 계속 해준다면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재미가 없지 않을까. 노잼. 네, 앞머리를 낸다든지
값층을 낸다든지 아니면 길이의 변화를 준다든지 고객님 오늘은 제가 다른 스타일로 고객님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스타일로 조금 접근한다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 네. 스타일적으로 좀 리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 변경을 그래도 1년에 2번은 하자. 마지막 하실 말씀. 제가 마지막 목표는 이제 준우헤어 리더가 되는 게 목표죠. 그 중에서도 탑10 네, 오. 도전하고 싶습니다.